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0만을 돌파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아직도 많은 나라들의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면역을 실험을 하다 상반기 사망자가 150여 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독일에서도 밀폐된 실내 콘서트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벌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선 축제를 열고 있고 전염병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대규모 워터파크를 여는 무식한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다시 사흘 만에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방역의 모델이 되었던 만큼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제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사이 음모론이 확산되어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 한국은 준비가 잘 된 나라이지만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들 백신만을 애타게 바라보며 얼른 진정이 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국민까지 희생시키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자신들의 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자국민까지 희생시켜가며 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난 19일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집단 면역력이 우리를 구원해주길 기다리기보단 지금 당장 전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브루스 아일워드 박사는 효능이 입증된 백신은 전 세계의 최소 50% 인구의 면역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스웨덴에서 실시했던 집단 면역 체계는 결국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에서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하죠. 문제는 이러한 개발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어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성보다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 중 러시아가 특히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코로나19 백신 2종을 9월과 10월에 각각 양산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 1종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감염병 미생물학센터와 국방부 산하 제48중앙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고 또 다른 1종은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했습니다.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의료진과 교사들에겐 8월 중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10월에는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미국과 독일 WHO 등 많은 나라들이 안정성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차 임상시험은 통상 수천에서 수만 명을 상대로 몇 달간 진행돼야 하고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3차 임상 결과가 없고 2차 임상시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죠.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백신 승인 전 3차 시험을 생략하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가 국가의 위신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 절반 이상도 두렵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자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의료진 등 일부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백신은 중국 국영제약사인 시노팜이 개발했는데요.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페루, 모로코, 아르헨티나에서 임상 3상을 끝내지도 않은 백신이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는 중국 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ADO-NCOV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중국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 중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많은 외신에서도 중국이 통상적인 3차 임상시험도 없이 군인들에게 바로 백신을 투여하는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들도 자국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우리는 시험용 기니피그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나 누군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명백하게 그들은 11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FDA 국장인 스티븐 한을 태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음모론까지 거론하며 FDA에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라고 대놓고 압박한 것이죠. 이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FDA에 정치적 행동을 주문한 것으로 상식을 벗어났다며 비판했죠.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자 리더국이라 불렸던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자국민을 희생시킬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나 지나칠 정도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 계약 경쟁까지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공급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에게 한국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전문가들로부터 여유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백신 치료제 확보 전쟁에서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투트랙으로 전 세계 백신 치료제 확보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에서 백신을 최대한 빠르게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백신 개발 기업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해 연내 임상시험 진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해외 백신을 확보하는 겁니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는 3,7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도 해외 많은 나라들처럼 백신과 치료제를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은 여유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첫 번째 트랙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서 한국의 K바이오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백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 치료제를 먼저 확보하는 것 또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세균 총리는 24일 한국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혈장 치료제도 있고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다. 아마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백신 개발이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생산지인 대한민국이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은 치료제 13건, 백신 2건입니다. 게다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까지 확인했죠.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약 바이오 강국이 되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설비 투자로 규모의 경쟁력까지 갖춰 전 세계 의약품 생산 기지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위탁 생산에서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수주하고 있죠. 사실 효율적이면서 낮은 비용으로 백신 생산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과 시설을 효율화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월등히 앞서가고 있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첨단 기술을 통해 품질 좋은 백신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한국은 품질 좋은 백신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수장부터 조셉킨 박사, 빌 게이츠까지 이런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은 전 세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최고라고 극찬했죠.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 기업 두 곳과 위탁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러시아 외에도 세계 백신 개발 선두권에 있는 국가들은 백신의 주요 생산처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 세스 버클리 CEO는 민트 인터뷰에서 백신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는데 한국이 그중 하나라고 칭찬하며,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위탁 생산을 통해 숨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약을 맺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AZD122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또 미국의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도 수주하면서 K바이오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장 증설을 통해 백신 생산 능력을 내년 연 5억 병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기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격 협상 등을 통해 국내 물량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강대국에게서 한국이 이렇게나 인정을 받고 있으니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이 서울에서 백신 치료제 확보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이 만든 백신과 치료제는 100% 믿을 수 있나라는 의심 역시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이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국민들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한 외교관은 개도국들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선두를 서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게 있어 자신들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 제품을 무턱대고 쓸 수 없어 자연스럽게 한국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업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공급해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신뢰하게 만들었죠. 이런 이유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의 K제약과 바이오는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때 바이오 분야 변방으로 불리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포함해 전반적인 바이오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무대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능력까지 1위인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신약 개발과 진단키트, 의약품 제조 거점으로 부상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성장과 관련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기에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더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이 전 세계 바이오 허브가 될 것이며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는 전 세계 바이오 리더가 돼 국격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풀 주식을 모르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